머니마스터 2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어떻게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딜사이트 수익의 고수분들과 함께 다양한 투자 대응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니딜 스테이션으로 함께 하시죠. 채팅창은 벌써부터 화끈합니다. 두근두근 오늘은 어떻게 나올까 기대감 받고 있는데요. 오늘 딜사이트 S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채팅창이 또 어떻게 나오실까 기대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참 인기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좀 없습니다. 시장이 살짝은 조금씩 안타까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들어 우리 시장 접근하기에 괜찮다라고 보는 그런 기대감은 아직 유효할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일단은 전날 미증시가 기분 좋은 상승세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설 연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 심리보다는 매도 관망하려는 물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더라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기보다는 뉴스가 나와서 종목이 올라가려고 하면 또 바로 밀려버리는 그런 식으로 윗꼬리 달면서 뭐 특정 섹터가 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개별 시장, 개별 이슈에 따른 약간 혼조세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일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시장 앞부분의 시장을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은 차트를 좀 보고 같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 구간 자체가 최근에 뭐 증시 흐름이 1월 달에 괜찮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뭐 중요한 저항이라던가 중요 지점을 돌파한 건 아니거든요. 국내 증시는 60일선을 돌파한 것까지는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주봉상 120일선을 여전히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한 2,400선과 2,500, 1, 20포인트 이 부근에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현 구간은 박스권 상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좋을 거다라고 말하는 게 섣부르게 말할 수 없는 게 자, 이렇게 박스권 상단이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코스피 지수가 2,550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봉상 121선도 탈환을 하고 단기 박스권 상단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제 2월 달이라던가 3월 달 국내 증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주가 흐름을 봤을 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한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뭐 내일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되려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금 국내 증시는 2월 달에 또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면서 뭐 많게는 적게는 2,460포인트, 많게는 한 2,400포인트까지도 조정을 줬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 구간에서 지금 너무 증시를 막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일 수도 있는 만큼 박스권 중단이나 하단까지 염두하면서 박스권 상단 확실히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차트적 관점으로 시장을 접근할 때는 지금 시장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매수하기 애매한 상황이에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음 주에 당장 설 연휴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것들도 지금 시장 매수세 위축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내 증시가 좀 괜찮고 또 중국 증시가 괜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당장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약간 유예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약간 아시아권 증시가 안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 그것도 틱톡 매각해라. 틱톡 매각하면 내가 관세 좀 봐준다.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시장의 불확실성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거든요. 다만 좀 뒤로 미룬 상태일 뿐이지.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이 딱히 나쁜 것도 없는데 시장 빠지니까 이거 혹시 기회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이런 차트라던가 대내외적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여러분들이 차라리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주봉상 2,550선 위로 안착하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특징주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기는 한데 대부분 올라갔다 빠지는 패턴들이 많아서 일단 첫 번째로 오늘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섹터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전력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산일전기 공급 계약이 아침에 나왔고요. LS 일렉트릭 이쪽에서
뭐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앞으로도 좋지 않을까 실적 관련주로 좀 묶여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고 또 지난번에 LA 산불 때 전력망을 다시 깔아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움직임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 또 미국에서 신규 산불이 발생했다. 이것도 오늘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시초에 좀 관심을 받게 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트럼프가 AI 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한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AI 전력 효율 결국 전력 설비 같은 관련주들은 전력 효율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재상승이 가능한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는 일단 대표적으로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룡산업이 강한 상승폭을 보이면서 재룡전기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 현재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장기 이평선 오늘 갭상승하고 갭을 얼추 메꾸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윗꼬리를 달았다라고 해서 이거 나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자, 최근에 이 종목이 횡보하고 거래량 터졌던 시점대의 가격들이 6만 원에서 6만 2천 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즉 여기에 물렸던 재룡전기에 물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오늘 윗꼬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장기 이평선을 되게 힘들게 돌파한 종목인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단계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웬만하면은 18,800원 뭐 이 정도 부분부터 신규 진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예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시장이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박스권 하단까지는 절대 안 내려갈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대한 관세가 없을 거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위아래 방향성 두 개 다 크게 열어놓고 봐야 되는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 때 목표가가 높다라고 해서 그냥 지금 대충 딱 사버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이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종목 혼자 올라가지 않을 거니까 시장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 신규 진입할 땐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현가부터 해서 한 5만 6천 원 정도 라인까지 이 종목은 신규 진입이 가능해 보이고요. 한 5만 5,500원, 5만 6천 원까지 분할 접근해 보시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때 물린 사람 다음번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한 6만 7천 원 정도 라인. 이쪽 라인을 1차적으로 목표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뱅 상단선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은 만큼 한 6만 7천 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고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 5만 5천 원 이탈했을 때는 60일선까지 거의 한 10% 가까이 추가적으로 하락했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 애초에 뭐 5만 5천 원에서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분할 접근을 하시던지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뭐 전력 설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당장에 없어질 그런 이슈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래로 빠졌다 올라올 수 있는데 굳이 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죠. 조금 비중 줄이고 아래에서 재진입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전력 설비 관련주 같은 경우는 AI 섹터 수단매에서 꼭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섹터인 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재룡전기 받아봤습니다. 매수가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사이에 분할 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 6만 7천 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비교적 덜 올랐다 싶었던 효성중공업도 어제 8% 넘게 뛰었고요. LS 일렉트릭도 오늘 실적 발표 이후 조금은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한때 7%까지 강한 상승을 보여줬죠. 사실상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까지 모두 다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내에서의 순환매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룡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 섹터로 전력 설비 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시장 특징이 특히 뉴스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섹터로는 어떤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슈에 되게 예민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슈가 시장에 그럴싸한 이슈가 중심을 잡을 만한 메인 섹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슈 자체도 부족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 먹잇감 하나를 던져주니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그런 느낌이 좀 많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사실 우리가 이슈를 보고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뭐 두 가지겠죠.
지금 당장 뜬 뉴스를 볼 것인가, 아니면 이슈가 나올 가능성을 예측해서 살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뉴스가 당장 뜨고 나서 따라 들어가면 윗꼬리에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종목들의 뭐 반도체, 메인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슈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상승의 지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타로 들어갔더라도 의도치 않게 막 중장기 투자가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돌발 이슈를 또 우리가 예측하기도 사실 어렵잖아요. 어떤 뉴스가 뜰지 이거를 뭐 예측해서 뭐 갑자기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슈가 나올 건 맞지만 지금 나올지 뭐 언제가 나올지 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슈에 속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임이 크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계좌에 담아 놓으시면 이제 뭐 약간 잊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럴 때 대충 팔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본업이 있고 바쁘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요 근래 제일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하고 있는 종목 섹터가 대북주입니다. 뭐 대북주라는 거는 뭐 결국 이제 민주당 정권의 수혜주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 국면에 있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수면 위로 점점 떠오르고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뭐 누가 이기든 간에 어느 정권이 정권을 가져가던 간에 그 정권의 정책이라던가 인물에 대한 관련주들은 조기 대선이 확실시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북주 같은 경우도 민주당 관련 수혜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대북주가 움직인 거는 사실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 갖고 움직인 게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정은을 만나겠다, 조만간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둘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고요. 또 지금 이제 핵 협상 아이템으로 이제 예전에 북한은 이제 비핵화를 만들려고 했었죠. 완벽한 핵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핵 보유국으로 좀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로 가버렸기 때문에 핵 감산 쪽으로 이제 스몰 딜이라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의 만남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대북 제재 해제뿐만이 아니라 북한한테 또 뭐라도 떡고물을 줘야 또 이제 북한도 그렇게 핵을 좀 축소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거라, 거기에 대한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리조트를 얘기했습니다. 북한의 관광 개발 사업을 좀 확 개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으로 리조트를 지을 만한 곳이 많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화용평이라던가 관광 관련주 위주로 대북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자, 그런데 뭐 꼭 대북주에서 관광만 있는 건 아니죠. 뭐 대하태아이라던가 일신석재, 아난티, 다양하게 신원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정말 만남이 지선될 경우 핵 협상인 테이블에 이제 북한 관광 개발 이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북주 중에서 관광 관련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조금 눈여겨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대표적 관련주로는 아난티가 있습니다. 자, 대북주는 사실 되게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관광 관련주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슈를 하나 던져놨고,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슈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 이슈에 반응해서 관광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과거 대북주 관광 관련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건 아난티입니다. 자, 아난티 차트를 좀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볼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냐 없냐의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있어도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죠. 하지만 장대 양봉 혹은 그렇게 크지 않은 윗꼬리를 만든 상태에서 뒤에 거래량 크게 한 게 실려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횡보기간 이후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뒷거래량이 좀 충족하되 장대 양봉이 있는가? 라고 봤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는 일전에 뒤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480선을 돌파 시도하다가 돌파 실패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81선을 여러 번 돌파 시도했어요. 사실 아난티한테는 241선이 뭐 그렇게 힘든 자리라기보다는 이 481선, 이 보라색 선이 아난티의 약간 통곡의 벽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241선 위로 안착했고요. 다시 한 번 더 481선을 두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하락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480선 공략에 애를 썼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명확하게 떠오른다거나 혹은 트럼프의 추가적인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난티 같은 경우도 481선을 돌파해서 좀 유의미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난티는 일단은 지금 주봉 차트로도 121선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죠. 시장이 그냥 양호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접근해도 괜찮겠지만 지금 오늘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아시아 증시 다 올라가지만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차트적으로 지금 저항에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에 막혀서 밀리면 2460이나 2400까지도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난티 혼자서 막 쭉쭉 올라간다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변수까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번에 진입한다라는 느낌보다는 현 구간부터 해서 한 5,700원, 241선 정도 라인까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주봉상 저항 구간이 존재를 하는 241선, 저항 구간이 존재하는 7,500원 정도 라인, 현가 대비 기대 수익률을 좀 꽤나 높게 잡아드렸거든요. 여기까지 뭐 한 번에 쉬지 않고 올라간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를 밟으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기 대선이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추가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승 이후 약간 조정, 상승 이후 약간 조정하면서 고점을 차곡차곡 올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7,500원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1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지금 이 종목의 위치를 보면 좋게 말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쌍봉이다, 뭐 쌍봉 패턴이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찌 보면 일전 고점에 막혀 있고 지금 이 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만약에 이게 이 종목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 반등을 보여줬던 이 라인에서까지도 이탈을 하게 됐을 때는 그럴 때 쌍봉 패턴이 완성됐다라고 하고 이때부터는 우하향을 하거나 힘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근데 대북주랑 아난티 너네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지금 대성공단에 그거 다 폭파시킨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아난티가 대북주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5,2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손절을 하시거나 비중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대북주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슈가 진짜 없는 시점에서 지금 그 이슈가 나올 만한 게 결국 트럼프의 이 말이랑 또 우리나라 탄핵 국면에 따른 탄핵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정치권 이슈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대북주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에 대한 이야기 가능성이 나왔을 때도 움직일 수 있고 트럼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움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돌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 결국 또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나올 이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어떤 이슈를 예상해서 따라 들어간다거나 나온 이슈를 추격 매수하는 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차피 나올 만한 이슈들 이런 걸 분할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미 시장에서 소화해버린 이슈보다는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큰 이슈에 주목해보자. 아난티 받아봤고요. 매수가 5,700원 약간의 눌림이 있을 때 접근을 해보자. 특히 시장 자체, 즉 숲을 보고 움직여가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200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터님, 댓글을 보니까 살이 빠진 것 같다. 카메라 마사지가 확실히 있는 것 같다. 왜 이렇게 멋있냐 이런 댓글을 제가 확인을 해서요. 혹시 다이어트 지금 성공적으로 잘 진행 중인가요? 네. 일주일에 200g씩 빼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댓글을 보고 있는데 약간 다들 제 인권을 보장하라고 너무 제 얼굴이 크게 나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이어트는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주 대비 200g 정도 빠졌습니다. 하루에 200g씩 조금씩 잘 빠지고 계시군요. 아니요. 조금 하루가 더. 아니라 네?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에. 일주일에요. 네, 그래도 다이어트 성공적으로 잘 진행하고 계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뒤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화면에 더 슬림하게 나오실 것 같고요. 자, 소재민 마스터님 오늘 스페셜 공략조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데이터 솔루션 가져와 주셨네요.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실까요? 네,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관련주랑 직접 좀 연관이 큰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통합 솔루션 업체고요. 뭐 예측, 빅데이터, 뭐 서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면 오늘만 하더라도 뭐 또 액침 냉각도 한 바퀴 돌았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AI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전력 설비도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원전도 움직였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결국 움직이고 있는 게 뭐 AI 반도체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가 아니라 AI 산업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결국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다시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것 치고 최근에 좀 크게 움직임이 없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자, 이 종목의 차트를 좀 보면은 일단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경계하라고 말하는 게 하방에 갭자리 있는 종목은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4,500원, 4,600원 정도 라인에 갭자리를 놔두고 상승을 했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갭 없이 상승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보통 이렇게 하방에 갭자리를 둔 종목 같은 경우는 시점을 확답할 수는 없지만 꼭 그 자리를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4,600원 정도까지는 4,600원, 한 4,500원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미리 생각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굉장히 좋은 게 많고요. 게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윗꼬리를 다는 이유가 결국 이 위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악성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윗꼬리거든요. 즉 악성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피들이 지금 계속 수혈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241선을 이 종목이 넘어가게 됐을 때는 이제 악성 매물대는 없고 수익권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고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번 241선 돌파하고 오늘도 돌파 시도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충분히 돌파할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이고 지금 시장에서 AI 산업이 순환매를 돌고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4,500원 정도까지 편하게 그냥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분할 매수 정도, 한 2분할 정도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자, 이 자리를 뚫으면 사실 이제 다음번에는 481선 이 정도까지는 정말 별로 어렵지 않게 올라갔다 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현 구간부터 해서 한 4,5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5,600원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정도는 단기 목표가입니다. 이 종목도 만약에 241선 위로 올라가면 481선에 한 번 얻어맞기는 하겠지만 결국엔 돌파하면서 우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자, 보통 주가라는 건 급격한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도 급격한 낙폭의 절반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 낙폭의 절반이면 거의 한 5,700원, 거의 6,000원 정도 선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5,700원까지 상승한다라고 하면 481선도 공략하는 거라서 그랬을 때는 정말 한 7,000원 정도까지도 길게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6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한 4,500원까지 분할 매수,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000원짜리를 이탈했을 때는 사실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을 때도 지켜냈던 자리가 4,000원 라인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4,000원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개별 악재 혹은 정말 시장이 큰일이 났을 가능성, 이제 그랬을 때 말고는 4,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탈했다라는 건 그러한 시그널이 있는 시장이란 의미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거나 좀 손절하는 식의 대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솔루션 받아봤습니다. 4,500원까지 분할 매수 접근 말씀 주셨고요. 손절가 4,000원, 목표가 5,600원으로 가져가 볼 텐데요. 내일 BOJ의 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환율이 최근 안정세를 보이면서 그래도 1,440선 아래로 내려오긴 했는데요. 내일 환율의 변동성은 혹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사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나라의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뭐 이런 거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국내 경제 혼란 때문에 생기는 환율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뭐 사실 다른 나라, 뭐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하든 일본이 뭐 금리를 동결하거나 뭘 하든 사실 국내 환율에 막 어마어마하게 큰 악영향을 끼치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앞으로 서서히 환율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뭐 중국이라던가 일본, 유럽의 금리를 떠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관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가 높으면 안 돼요. 그거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게 되면은 관세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달러 가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원달러 환율은 결국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약간 지금 국내 증시에 영향을 국내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과정 여기 두 개에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른 이슈 가지고 환율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단기적인 변동성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인 변동성일 가능성이 크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소재민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